대학가 벤치 위에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수백 개의 이름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영어 문장들과 발음,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발음 주의, 혀를 윗니에, 준혁, 을 소리, 혀를 말지 말 것. 수진, 억양이 좋아졌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놀랍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부터 중년의 직장인까지.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는 그저 대학가 벤치에 앉아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대학가 중심부, 학생들이 오가는 벤치에 그 할아버지는 늘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에 헝클어진 백발, 구겨진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찢어진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 버린 신문지 몇 장과 빈 페트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피해 걸었습니다. 젊은 여학생들은 벤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남학생들은 일부러 큰 보폭으로 멀리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또 계시네. 왜 저기만 앉아 계실까? 냄새 나니까 다른 데로 가자. 할아버지는 그런 반응에 익숙한 듯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씩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The essence of language lies in communication. Pronunciation is not about perfection, but clarity.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또박또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혼잣말하는 거겠거니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준호만이 가끔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녁 교대 시간이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을 버리는 대신 몰래 벤치 옆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말을 걸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Thank you, young man. 준호는 그 발음이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와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영어학과 3학년인 민지가 그 벤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교환학생 지원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어 인터뷰 준비가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발음에 자신이 없었고 면접관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Confidence comes from practice, not from fear. 민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나 정확한 영어였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억양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탁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지성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영어 하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Yes, I do.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민지는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그 언어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저 노숙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옛날에 외국에서 살다 오셨거나 영어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겠거니. 할아버지, 좋은 하루 되세요. You too, young lady. Have a wonderful day. 민지가 돌아서 걸어가는 뒤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She has potential. Just needs confidence. 그날 저녁 민지는 계속 그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완벽한 발음이, 그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민지는 다시 그 벤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낡은 회색 코트, 오늘도 비닐봉지 하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또박또박한 발음, 그 자연스러운 억양. 영어 학원 강사들보다 더 정확했고 원어민 교수님보다 더 우아했습니다. 민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그 학생이네요. 네, 맞아요. 저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벤치 옆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득한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더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요즘 교환학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인터뷰가 너무 걱정돼요. 왜 걱정하나요? 발음도 이상하고 긴장하면 단어도 안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문장 하지도 못하고 말이 꼬였습니다. 발음도 자신이 들어도 어색했고 문법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못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다만 혀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네, 발음할 때는 혀를 윗니 사이에 살짝 넣고. 그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발음은 교과서에서나 들을 법한 완벽한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따라 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며 작은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좋아요. 훨씬 나아졌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10분쯤 흘렀을까요?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하니 정말 발음이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그저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어학과 박 교수가 커피를 들고 캠퍼스를 걷다가 그 벤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The key to fluency is not speed, but precision and rhythm. 박 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발음, 그 억양, 그 리듬. 그건 평범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는 10년 넘게 영어학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건 옥스퍼드 영어였습니다. 그것도 40년 전, 50년 전의 고풍스러운 옥스퍼드 억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절대 쓰지 않는 고전적이고 우아한 발음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손에 든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낡은 코트,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얼굴. 겉모습은 분명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영어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 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와 할아버지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이 할아버지는 늘 여기 있으니까요. 민지가 떠난 후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요. 아주 오래전에. 혹시 옥스퍼드에 계셨습니까?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강의를 하면서도 그 옥스퍼드 억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50년 전의 발음.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며칠 후, 박 교수는 일부러 그 벤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아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발음을 교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호흡의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근육의 기억입니다.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박 교수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건 전문 언어학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발음 교정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설명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번 할아버지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교수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 드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영국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7년쯤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공부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일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영어는 단순히 공부로 익힌 게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체득한 언어였습니다. 그 후로 박 교수는 가끔씩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때로는 그저 날씨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모든 주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해박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했고, 영국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휘는 풍부했고, 표현은 우아했습니다. 박 교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고. 한편 민지는 거의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어느새 매일의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벤치로 가서 할아버지와 30분씩 영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면 긴장이 풀렸습니다. 틀려도 괜찮았고 막혀도 천천히 기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었습니다. 말이란 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민지의 영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발음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도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누가 도와줬는데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없는 사람입니다. 민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편의점 준호는 평소처럼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의 발음 개선됨, 자신감 상승, 수진, 발음 연습 필요, 재민, 억양 좋아짐, 문법 확인할 것.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혼자 앉아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학생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 순간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걸 봤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비밀도 아니에요. 그냥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 교수와 민지, 그리고 준호.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 박 교수는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건 영국에서 7년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옥스퍼드 억양을 쓴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영국 유학 시절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40년 전쯤 옥스퍼드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의 명단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교수는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영국입니다. 김영국. 박 교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혹시 옥스퍼드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어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학도 조금. 언어학, 외교학. 박 교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합이라면 혹시 그 후에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일은 묻지 말아주세요. 이제 다 소용없는 과거입니다. 박 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옥스퍼드, 김영국, 언어학, 외교학. 한편 민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 없으세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지금은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함께 떠났습니다.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돈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학생들이 보이더군요. 젊은이들이 영어로 고민하는 모습이.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내 딸이 살아 있었다면 저 학생들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나 봐요. 돕고 싶더라고요.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딸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는 편의점으로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 씨,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은 모르죠. 그냥 3년 전부터 저 벤치에 계셨어요. 처음 봤을 땐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1년쯤 전부터인가 학생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처음엔 다들 피했는데 가끔 용기 있는 학생들이 대화하고 가더니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교환학생 합격했다고.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봤어요. 민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이유요? 계속 그러세요. 학생들 가르치시고 노트에 적으시고 가끔 혼자 영어로 중얼거리시는데 마치 누구한테 말하는 것처럼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에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날 수 없는 딸에게. 며칠 후 박 교수가 흥분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찾았습니다.
뭘 찾으셨다는 겁니까? 박 교수는 오래된 신문 기사 사본을 꺼냈습니다. 70년대 신문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박사 김영국 씨, 외교부, 입부. 그 기사에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젊었고 똑똑했고 미래가 밝았어요. 아내도 만났고 딸도 태어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 헛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걸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재능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그냥 속죄입니다. 속죄요? 그날 내가 아내와 딸을 차에 태우지 않았다면,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살아 있었을 겁니다. 민지가 그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날 밤 민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하지만 스스로를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 교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외교부 기록을 뒤지고 옛 동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국이라는 이름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박사 출신, 언어학과 외교학 전공, 40년 전 외교부에 입부한 후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 국제회의 통역을 담당했고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영어학과 교수로 재직,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박 교수는 그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김영국 교수 가족, 교통사고로 사망. 본인만 생존. 기사는 짧았습니다. 아내와 16살 딸이 즉사했고 운전하던 김영국 교수만 살아남았다고. 그 후 김 교수는 모든 직책을 사임했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박 교수는 그 기사를 들고 다시 벤치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냈습니다.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서울대 교수셨잖아요. 이 나라 최고의 언어학자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지만 박 교수님, 당신은 모릅니다. 그날 밤의 고통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태워달라고 했어요. 비가 오니까. 딸도 같이 가자고 했고 나는 피곤하다고 택시 타라고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내가 운전했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빗길이었어요. 미끄러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 행복도. 박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비겁해서.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거리에서, 벤치에서. 그럼 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3년 전쯤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이 벤치 옆을 지나가며 울고 있었어요. 영어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았다고. 그 목소리가 내 딸 목소리 같았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도와줬어요. 그 학생이 나중에 합격했다고 왔을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고.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시는군요. 네, 내 딸을 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누군가의 딸들은 도울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민지가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합격했어요. 교환학생 합격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축하합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박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셨다고.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제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이 어떻든 그 순간 주변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륜호도 편의점에서 나왔고 지나가던 학생들도 멈춰 섰습니다.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토익 점수 올랐어요.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저는 면접 통과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발음 덕분에. 저도요. 저도 도움받았어요. 순식간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용서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딸은 뭘 원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했을까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할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세요. 할아버지 자신을.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벤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할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의 서울대 교수도 전직 외교관도 아닌 그저 학생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선생님을.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고 가끔은 웃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영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영국 가서도 연락할게요.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오세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꼭이요. 민지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평소처럼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는데 할아버지가 벤치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벤치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노트였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적던 그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학생들에게. 준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수백 개의 이름, 그리고 각 이름마다 정성스러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민지, 내 발음 완벽, 자신감 회복, 교환 학생 합격, 영국에서 잘하기를, 수진, 발음 많이 좋아짐, 토익 800점 돌파, 취업 준비 화이팅, 재민, 억양 자연스러워짐, 영어 공포증 극복, 자랑스럽다, 지혜, 처음 만났을 때 울고 있었음, 이제는 웃는다, 행복하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할아버지가 만난 모든 학생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트 뒷부분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5명의 학생을 도왔다. 그중 1명이 딸 나이였다. 목소리도 비슷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기뻤다. 2021년 6월 20일. 민지라는 학생이 합격 소식을 전하러 왔다. 안아주었다. 나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하지만 오늘은 행복했다. 2022년 9월 3일. 박 교수님이 내 정체를 알았다. 부끄럽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1명의 학생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기억하고 모두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혜나.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20년 동안 매일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너는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아빠가 사람들을 돕기를 바랐을 거야. 그래서 아빠는 이제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일들을. 너를 닮은 학생들을 도울 거야. 그들의 꿈을 응원할 거야. 그게 아빠가 너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미안해. 준호는 노트를 들고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박 교수는 노트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왜요? 학생들이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다음 날, 박 교수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할아버지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감기 좀 걸렸어요. 곧 나을 겁니다. 박 교수는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박 교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교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벤치에서든 강의실에서든.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할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박 교수는 학과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벤치의 할아버지, 김영국 교수님 특강. 다음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명 정원의 강의실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강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이 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언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시험 점수 때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이제 행복해. 내 덕분이야. 그 후 몇 달 동안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벤치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할아버지에게 작은 연구실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그곳을 찾아와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벤치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곳에 앉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내 자리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국에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지구나. 잘 지내니? 네, 여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덕분에 옥스퍼드 교수님들이 제 발음을 칭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할아버지, 겨울방학 때 한국 갈게요. 그때 꼭 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건강하고.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친구 민지가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좋아했을 것 같은 아이야. 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딸과 대화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운 사람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3년을 노숙 생활을 했던 몸입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고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선생님, 푹 쉬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뭐 해요?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건강히. 박 교수님,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어요. 20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았으니 감사하죠. 박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딸에게 충분히 말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꼭 말해요.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선생님, 내가 못다 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 딸에게. 며칠 후 할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내 벤치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도지겠어요.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준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후회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죠.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낸 것. 그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2, 3년은 후회 없어요. 학생들을 만난 것, 그들을 도운 것,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딸을 사랑했던 것처럼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노숙자에게 밥을 챙겨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세상을 바꿔요. 작은 친절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박 교수님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다고.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청년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로, 편안한 미소를 띤 채로, 마치 잠든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다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 간다. 이제 너를 만나러 기다려라.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벤치로 모여들었습니다. 꽃을 들고 편지를 들고 박 교수도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고맙습니다. 벤치 주변은 순식간에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편지들.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민지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영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는 늦었습니다. 민지는 벤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옥스퍼드에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약속해요. 겨울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벤치 주변만은 따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뜻깊었습니다. 대학 강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3년 동안 도왔던 사람들.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학생들과 대화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 교수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김영국 선생님은 이 나라 최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선생님이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명예를 버리고 학생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박 교수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노트에는 523명의 학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3년 동안 만난 모든 학생들입니다. 단 한 명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딸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교환학생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 민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는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 교수는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벤치를 기념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영국 교수 추모 벤치. 이곳에서 한 선생님이 3년 동안 523명의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도웁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책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기부한 영어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빌려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서관이라고 불렸습니다. 박 교수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벤치의 선생님, 김영국 교수 이야기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쇄는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김영국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 후 민지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벤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 발음은 혀를 이렇게 놓고요. 대학원생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민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대학원생은 웃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배웠거든요.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요. 민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민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할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그리고 졸업하면 한국 돌아와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요. 조건 없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편지를 벤치 옆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자에는 이미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전하는 편지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일어서며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은 언니 만나면 인사 전해주세요. 언니 아빠가 정말 멋진 분이셨다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가다가 한 학생이 벤치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지는 다가갔습니다. 영어 어려워요? 학생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공부해요. 학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해봐요. 저 멀리서 박 교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영국 교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벤치로, 학생에서 학생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에서 딸과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지은아, 봤니? 아빠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저렇게 자라고 있어. 벤치 위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